최근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는 영상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이제 공분과 분노가 높아지면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된다라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기도 했죠. 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사실 다르다는 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부색이나 언어 그리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 여성들을 돕는 기관이 우리 충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 오늘은 후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충북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의 정승희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 16일 날 개소했으니까 약 보름 정도가 됐는데요. 충북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 자, 어떤 곳인가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폭력 그리고 또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에게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 관련한 상담들을 자국어로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이후에 의료나 법률적인 지원까지도 가능한 상담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이제 폭력 피해에 노출된 이주 여성들 어떻게 지원을 해오셨습니까? 일단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저희 충북 이주 여성 인권센터 또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 등 뭐 각종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폭력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네. 사실은 이주 여성들은 언어의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서 그 이주 여성들의 삶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여가부에서 지원을 했네요. 네, 지난 4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이제 5개소를 지정하기로 했었는데 대구에서 하나, 또 저희 충북, 또 인천, 그리고 지난달에 전남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전남에서 또 상담소로 지정받아서 올해 전국에 4개소가 전국적으로 이제 상담소로 문을 열고 지원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 가운데 충북이 이렇게 개소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충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 저는 보통 이주 여성 하니까 결혼 이민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 6만 명이 좀 넘고요. 그중에 네. 한 50%를 이주 여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주 여성이라고 하는 결혼 이민자가 한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네. 그중에 80%니까 결혼 이민자는 한 8,000여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와 있는 사람들도 이제 체류 이유에 따라서 다양하긴 한데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유학생 또 동포들도 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범주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기존의 지원 방식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이주 여성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나요? 저희 상담소는 이제 한국인 상담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고요. 당사자, 그러니까 중국 출신과 베트남 출신의 이주 여성이 직접 통역도 하기도 하고 네.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언제든 자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러시아어나 캄보디아, 일본어, 또 따갈로그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몽골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대략 8개국어의 언어로 당사자들이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상담 지원 방법이 또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저희는 일단 이제 전화 상담이 우선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통 본인이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경우는 뭐 외국인 보호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직접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뭐 남편과 함께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다시 좀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또 언어도 가능하게 소통이 가능한 전문 상담소가 우리 충북에 생겨서 참 다행이고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주 여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고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에 비해서 전문 상담소가 생긴 게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보통 선주민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태국
나고 자란 분들을 선주민이라고 하고 네. 외국에서 유입된 분들을 이주민이라고 하는데 선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폭력이 한 23% 얘기하는데 이주 여성들 경우는 42%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계속 이주 여성에게 특화된 이주 여성들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수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예산 배분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지난해 이제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주 여성들이 국회에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발언들을 하면서 이 이제 지원이 마련이 되었고 올해 네. 공모를 통해서 상담소가 개소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쩌면 이제 기간에 비해서 정말로 이제 이성들이 많아졌다. 맞아요. 예,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런 상담소가 더 필요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폭력을 맞아요. 행사할 수 있어? 가정 폭력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게 또 심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이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주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에서는 그런 신체적인 폭력이 네. 기본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언어 폭력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제 경제적인 착취나 방임이 있어요. 남편들이 일하지 않고 아내가 한국어도 정말 서툰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온 생활비를 가지고 남편이 뭐 도박을 한다든지 아이고. 네. 아니면 정말 아이 우유값까지 들고 나가서 뭔가 딴 일을 하는 남성들이 있어서 네.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네.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가져온 생활비를 남편들이 착취를 해서 일어날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정폭력은 또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욕설 또 아니면 비난, 아내의 국가에 대한 무시 이런 것도 있고 또 부부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성적인 착취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박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살면서 이주 여성들을 마주하게 될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또 폭력이라고 볼 수가 네. 있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출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는 건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되게 어려울 텐데 네. 그 사람에게 같은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남편들이나 가족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어가 더디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한 거가 아니냐. 네. 너 때문에 아이들이 화가 나네. 말을 못 배우니까 네. 어? 아, 이거는 참. 너의 문제다라고 완전히 아. 이주 여성의 모든 것들이 이주 여성이 잘못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죠. 네. 아, 결혼을 하지 말지 왜 결혼을 해? 화가 나네요 좀. 예. 이렇게 폭력에 노출될 경우 이주 여성들을 누군가한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또 완벽하게 믿을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가족들이 초청되어서 와서 같이 아이 양육하는데 협력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이제 가족들이 와서 같이 계절 노동을 하면서 삶을 지지해 주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게 빌미가 돼서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건 또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사실은 뭐 정말 가출하는 사례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남편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너가 집을 나가는 순간 너는 불법 체류자가 될 거야. 아이고. 너는 체포돼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차마 감히 집을 나가서 폭력 상황으로부터 피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여성들도 꽤 많습니다. 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만약 그런 가정 폭력의 경우로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한국에서 체류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이제 미성년자 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질 수가 있고 면접 교섭권이라고 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류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남편이 사망했거나 실종했거나 아니면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또 체류가 일정 정도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충북도 이주 여성의 수가 적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도심보다는 농촌 지역의 이주 여성의 폭력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는 신체적인 폭력도 포함하는 거지만 네. 사실은 농촌 지역이라는 데가 교통이 불편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정보 접근성 문제도 있고 또 농촌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급여가 들어와서 이게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이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주여성이 정말 한 푼도 손에 줘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9년 동안 농촌에 살았지만 자기 손에 정말 10원 한 장 지어보지 못했다. 아빠도 병원에 가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성을 보기도 했고요. 또 주거가 열악한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농촌은 주변 분들이 되게 간섭을 하세요. 네. 누 집 며느리는 어떻고 누 애 엄마는 어떻고 이러니 라는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여성이 자기 집을 좀 떠나서 가슴이 답답하니까 다른 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미 내가 그 마을을 떠난 순간부터 가족에게 다 정보가 들어가서 내가 한 발짝도 그 마을을 떠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도 참 하고요.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의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조치라던가 또 출국까지 고려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떤 지원이 되고 네,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이제 저희 상담소에 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로 연계돼서 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쉼터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신변이 안전할 수가 있는 문제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되는 여성들은 뭐 갈비뼈에 금이 갔다든지 뭐 굉장히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정말 의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또 이혼으로 연계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면 네. 출국 지원까지도 저희가 예. 함께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네. 물론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잘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가정들은 가족들의 지원이 아주 따뜻하고 또 그리고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너 따로 나 따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어디로 연락하시면 될까요? 네, 저희는 전화번호가 043-223-5253이고요. 저희 사무실은 도청과 육거리 사이에 딱 중간쯤에 있는데요. 네. 하나은행 뒤편에 그러니까 성안동 주민센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에 응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주 여성도 우리 지역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 말 한마디라도 좀 더 살갑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우리 구성원으로서 그럼요. 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충북 오늘은 후 충북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의 정승희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 리포터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소식들, 행사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부숲 치유 아카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충북숲 해설가 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창업 아카데미 접수를 받습니다. 충북 넷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민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일 준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화책 읽어주는 육아의 달인 김광섭 씨의 이야기 내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방송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지방 특산 음식 돼지 내폭탕 소개해드립니다.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앙상블 아베크 제4회 정기연주회 심심동요 소개해드리고요. 쉐마미술관 충북조각협회 정기전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네. 평생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많은데요. 어떤 걸 가야 될지 나한테 꼭 필요한 건 없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께 좋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시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개설까지 단 5명만 모이면 된다고 하네요. 네, 청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에서 온라인 시청을 하시면 네. 되겠는데요. 시간과 장소 원하는 것에 따라서 강사를 직접 파견해드린다고 합니다. 9월 강의를 진행 예정으로 모집하는데요. 8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5분 이상만 되신다면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배움의 기쁨을 평생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